이제 유권대리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유권대리가 나오는데 복대리가 나와요. 자, 요거는 그냥 개념만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근데 개념을 얘기할 때는 항상 단어 가지고 들어오시라고요. 지금까지 이거 배우셨으니까 이건 알겠죠? 앞에다가 뭐자를 썼어요? 복. 그럼 이 복자가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할게요. 뭐 한 거예요? 반복된다고. 뭐가? 대리가 또는 중복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대리인이 한 사람이 나올까요? 둘이 나올까요? 둘이 나오겠지. 혹시 여러분 하도급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하도급. 이제 공사계약 하는데 도급 받은 사람이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또 맡기는 거죠. 똑같아요. 갑이 을한테 임의대리권이든 법정대리권이든 을이 갑의 대리인인데, 그러면 이 대리인은 이 대리권을 통해 가지고 갑에 쉽게 해서 부동산 판다 그러면 부동산 팔아야 되죠. 아니면 갑의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얘가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병에 걸렸어. 그럼 이 사람이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자기 대리권을 토대로 해서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서 대리권을 다시 수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 되는 거죠. 그럼 대리인이 겹치니까 여기다 뭐자를 붙이는 거예요? 복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얘를 뭐라 한다? 복대리인. 그럼 얘도 대리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그럼 여기도 대리권이 있는데 이것도 대리권. 무슨 대리권? 복대리권. 겹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서 공부하시면 된다고, 민법은. 그럼 복대리인의 개념은, 이 복대리인도 대리인인데 누가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 선임하는 거예요. 얘가 대리권, 자기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또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리인으로서 일을 하는데 대리인의 일을 하겠다, 본인의 일을 하겠다? 본인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대리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요. 그걸 제일 많이 장난을 친다고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선임했다고 해서 이걸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안 되고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을 해요. 물론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야. 이걸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 정도에서 복대리는 정리를 좀 하시고, 이제 무권대리로 넘어갑니다. 제 6절에 이제 무권대리인데, 무권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피원대리와 그 다음에 무슨 대리? 협의회 무권대리. 그래서 저희 교재는 이걸 먼저 설명해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데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먼저 보고 이렇게 들어가줘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물론 우리 법조문도 이게 먼저 법조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대로 들어갈 건 없어요. 그건 법조문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을 전제를 깔고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 솔직해서 좋아.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아야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회 무권대리는 저 뒤에 나오겠죠. 빨리 페이지 찾아봐. 달려. 94, 3, 4, 3. 오케이. 그래요. 이거부터 보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 매번 나와요, 매번. 그 협의회 무권대리는 아주 전형적인 무권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갑이 부동산이 있는데 을이 저 부동산을 병한테 파는데 매매계약을 해요. 현명을 한다, 하지 않는다? 현명은 해야지. 그렇죠. 잘하셨어. 지가 갑의 대리인하고 나타나긴 해요. 근데 보니까 뭐가 없어? 대리권이 없어. 무권대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본인이고 얘는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 척하고 있으니까 무슨 대리인? 무권대리인. 얘가 상대방.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지. 특히 이게
뭐 아들, 뭐 아버지 아들 사이라든지 뭐 요 놈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 자금이 막 지금 쫄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좀 부동산 많으시니까 그 중에 하나 좀 팔아서 내 사업 자금 좀 대주세요. 아버지가 팔아줘 안 팔아줘? 안 팔아. 네가 해먹은 게 막 이게 지금 얼마나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자 어차피 이제 가족관이니까 좀 가가지고 아버지 도장 뭐 이런 것 다 서류 훔쳐가지고 위임장치가 위조해가지고 대리인 척하고 팔아버린다고. 자, 이랬을 때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협의의 무건대리가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그럼 협의의 무건대리는 포인트는 본인하고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런 놈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이유는 없지. 무슨 얘기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본인에 대한 얘기하고 상대방의 얘기가 기본이면서 얘 얘기도 나오겠지. 그래서 항상 대리는 유건대리든 무건대리든 삼면관계를 보시는 거야. 그러면 먼저 본인에 대한 것을 보시게 되면 자, 매매계약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원래 얘가 뭘 했다면 혐의를 했다면 이게 대리인가 돼서 효과가 얘한테 미쳐야 되겠죠?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즉 얘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도 돼? 안 져도 되지. 자기도 모르게 서류 위조해가지고 지가 대리인 척 봐요. 즉 그 얘기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효과가 없다. 뭐라고요? 무효라고. 일단 본인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자, 무효지만 일단은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잖아요. 사실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기 한 5억짜리인데 요 놈이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인 척하고 서류 위조해가지고 팔았는데 한 8억에 팔아버렸네. 자, 그렇더라도 무효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팔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한 5억 정도면 팔아볼까 뭐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무권 대리인이 8억에 팔았어. 괜찮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네가 대리인이 아니지만 어차피 매매계약 한 거 나 인정할란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나중에 인정할란다. 뭐라 그래? 추인이라고 그래. 추후에 인정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무효인 매매계약이 이제 효력이 얘한테 미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무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무효의 종류를 나눌 때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확정적인 무효가 있고 유동적인 무효가 있고 그래요. 당연히 확정적 무효는 아무리 나중에 추인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유효로 바뀔 여지가 있다 없다? 없지.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유동적 무효는 자, 일단은 뭐지만 무효지만 유효가 될 여지가 있다는 거지. 즉 나중에 뭐 추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지 여기서 허가를 나중에 받든지 뭔가를 갖춰주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는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그래요?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를 우리가 이제 무권 대리 행위라고 그러는데 이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 대해서는 일단 뭐지만 무효지만 본인이 뭘 하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라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잡았어요. 자,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어.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요. 자, 두 번째는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뭐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뭐 몇 년이 지나든 이 매매 계약이 본인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본인이 책임질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근데 현실을 생각할 때 요 본인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편안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얘가 득달같이 매일 찾아오고 매일 전화하고 할 거 아니에요. 야, 난 네 대리인 줄 알고 내가 샀어. 빨리 대금 받고 이전 등기해줘. 나 저거 꼭 필요해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귀찮아 죽겠어. 나 추인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아예 이 유동적인 무효를 얘가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로 해버리는 거. 나 추인 안 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추인 거절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협의의 무건대리에서 본인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 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거리가 쭉 나오겠지. 그러면 추인했다가 아냐 내일 모레 다음 날에 나 추인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신의칙이지. 똑같이 추인 거절했다가 추인할 수도 없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시면 돼요. 계약의 무건대리. 자, 본인에 대해서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 다 했으니까. 효과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라 한다. 자, 하지만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추인의 성질을 보면 추인도 단독행위예요. 어차피 상대방은 계약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 그럼 지가 좋아서 계약했겠지. 다만 본인이 그걸 일방적으로 인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누구한테 추인을 하느냐 이 얘기죠. 자, 올해 시험에서는 이게 정답이었는데, 추인은 무권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고, 자식놈 불러다가 인마 왜 그런 짓 했어? 나 이번은 내가 인정할 테니까. 또 그 계약에 누구한테도 할 수 있고요. 상대방. 또 요 상대방하고 거래를 한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승계인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인의 상대방은 굳이 외울 이유가 없어.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생각해 보자고요.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과 합의해서 하는 거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다? 그럼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이 계약이 뭐였다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 관계가 있지. 왜? 무효라면 얘는 대금을 줄 이유가 없지만 이게 유효라면 대금 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얘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얘한테도 할 수 있고 얘한테도 할 수 있고 얘하고 또 거래한 사람한테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문제는 추인을 하게 되면은 요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얘가 무권 대리인한테만 추인을 했다. 자,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그 추인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야 돼? 상대방이 알아야지. 근데 얘가 몰랐다면 본인은 아무리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추인의 효과를 상대방한테 주장할 수는 없겠지. 주장하면서 야, 내가 추인했으니까 빨리 돈 내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되겠죠? 외울 게 없다니까. 그냥 읽으시면 돼. 이거는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누구한테 추인을 했다고요? 무권 대리인한테. 자, 근데 누가 몰라?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상대방한테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디귿은 무슨 얘기냐면, 추인을 한다면, 자, 계속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럼 요 무효인 계약이 유효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본인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래?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4억에 팔렸는데 어차피 요즘 뭐 잘 거래가 안 되니까 4억에 파는 거 인정하는데 대금이 조금 그렇다 해서 일방적으로 요걸 6억으로 추인을 한다. 매매 계약의 내용을 바꿔서 추인한다는 얘기죠. 그럼 지는 이득이겠지만 얘는 피해를 보게 되겠지. 이런 추인을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럼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추인은 계약한 그대로 추인해야지, 이 중에 일부만 지 유리한 것만 추인한다든지 이렇게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을 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니까? 상대방이 피해를 보니까 상대방이 뭘 얻어야 될까요? 동의를 얻어야지. 그럼 뒤집으면 동의가 없다면 그런 추인은 효력이 없다. 당연한 얘기를 하뇨. 입이 아프다 정말. 그래서 그렇게 써 있다고. 일부에 대해서 추인, 변경해서 추인하면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이다. 됐죠. 자, 추인 법률행위니까 뭘로도 할 수 있다고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올해는 이제 또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도 나왔고요. 자, 효과예요. 효과도 주의해서 보시는데, 그럼 보자고요. 요 놈이 지금 대리권도 없으면서 지가 대리인 척 저 가배부동산을 12월 2일 날 이렇게 매매계약을 했다고. 당연히 본인이 추인하는 것은 이 시점보다 빠르겠어요? 늦겠어요? 늦지. 그래서 얘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금 팔지도 않았는데 매매계약이 돼버렸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추인을 12월 15일 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무효인 매매계약이 유효로 바뀐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자, 이게 문제가 돼요. 이 법은 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추인은 언제 했나요? 12월 15일. 계약은 언제 했나요? 12월 2일. 자, 그러면 이 추인의 효과는 12월 15일 추인한 때부터 계약한 때부터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계약 시부터 유효가 된다. 자, 계약 시에 소급한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이걸 추인한 때부터 그래 보면 틀려요. 자, 추인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죠. 이쪽에서 이제 지문이 많이 나오고. 자, 본인은 추인도 할 수 있지만 뭣도 할 수 있나요? 추인 거절도 할 수 있어요. 뭐 이건 별거 할 건 없어요. 추인을 거절한다는 것은 유동적 무효 상태를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변하는 게 없어. 다만 추인 거절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추인할 수는 없는 거지. 문제는 여기서 설문제 나오는 것은 요거예요. 요거. 본인은 추인도 할 수 있는 권리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선택해서 이거라건 이거라건 하면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사정을 보고는 이제 충격에 빠져가지고 뒷목 잡고 스름스름 할 테니 가셨어. 자, 요 놈의 아들인데 왜 아들이야? 뭘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요 놈은 지금 요 부동산이 아버지 것일 때 팔아달라고 뭐 팔아서 사업자금 좀 대달라고 대달하니까 안 해서 지금 요 놈이 대리인척하고 위임장 작성해가지고 자 팔았는데 요거 제대로 팔았을까요? 금매로 팔았을까요? 금매로 해서 막 팔았을 거야. 해봐요. 근데 아직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줬는데 요 아버지가 그냥 그 사실을 알고서 이 놈이 나를 배신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 돌아가셨어. 상속이 됐단 말이에요. 아, 이게 예를 들어서 6억짜리야. 자, 이 매매 계약한 것을 요 사람이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하겠지.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싶단 말이야. 응?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고 싶어. 그래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야야, 상속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권리 의무가 다 너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 너희 아버님은 뭣도 할 수 있었고 주인도 할 수 있었고 뭣도 할 수 있었어. 근데 안 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네가 이거 해. 이렇게 코치하니까 아이고 역시 변호사구만. 그래서 얘가 나는 요 본인 아버지 요걸 상속받았으니까 내가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추인 거절해서 이 무효화시켜서 나는 소유권 이전 못 해줍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얘는 가만히 있었을까 안 했을까? 아니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네가 팔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둘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론이 판사라면 추인 거절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어요? 못하게끔 만들겠어요? 못하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신의치가 아니야. 지 좋을 때는 하고 아닐 때는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제가. 그래서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없다. 그 근거는 뭐에 의해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의해서. 자,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상속한 후에 자, 등기말소득과 금반환 원칙이나 신의차가 허용될 수 없다 그랬는데 등기말소등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진 않고 여기 뭐 행사하는 거? 거절권 행사하는 거 허용할 수 없다. 자, 되셨고. 자, 지금까지는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제 본인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어.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한다? 상대방. 자, 상대방은 지금 대리인도 아닌 사람으로부터 지금 매매계약 한 거죠. 예. 근데 이 매매계약은 기본적으로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이 유효가 될지 완전히 무효가 될지는 누구의 입에 달렸어요? 본인의 입에.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 이런 사실을 안다면 본인한테 추인할 거요, 말 거요 한번 독촉은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걸 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최고라고 그래요. 최고. 최고는 독촉, 재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대답 좀 해달라. 또는 그 최고할 수 있는 최고권이 있고요. 또는 전혀 모르고 요 놈이 진짜 대리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놈이 대리권이 없네. 자, 그렇다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법률관계가 간단할까요? 복잡할까요? 복잡하단 말이야. 지금 무효가 되고 뭐 추인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럼 얘는 저 부동산 필요하니까 소송 걸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아, 나 복잡한 거 싫어. 아, 나 모르고 계약했으니까 이 매매계약 아예 그만둘래. 뭐 한다고요? 철회를 내버려. 그래서 요거 할 수 있어요. 상대방도.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요 상대방이 악의일 때, 즉 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요 놈이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샀을 때 그런 얘기예요. 최고할 수 있냐 없냐, 철회할 수 있냐 없냐. 요게 요 상대방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자, 결과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니까 문제를 내지.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철회라는 것은 지금 이 매매 계약을 무효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얘가 매매 계약할 때 요 놈이 대리권 없다는 것을 뭐 했어? 알면서 사놓고 나 그만두겠다. 자, 여러분이 감정상 이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죠. 신의치기야 이것도. 그래서 악일 때 이건 안 돼요. 하지만 이 최고는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할 거요?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알고 샀던 모르고 샀던 얘는 저 부동산을 샀어요 안 샀어요? 샀고, 샀을 때는 저 부동산이 필요했으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필요하니까 샀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알고 샀든 뭐가 샀든 필요해서 샀는데 요 놈의 입에 따라서 유효가 될 여지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어떻게 할 건가요?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지. 그래서 악이 상대방일 때 최고는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예, 그거 이제 제일 잡고, 그러면서 최고에서 하나 또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악의도 가능하다. 당연히 선의는 당연히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최고라는 것은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최고는 요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추인하면 이 계약은 뭐가 되는 거고? 유효가 되는 거고,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아무 얘기 없어. 그래서 항상 최고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법마다 다른데 여기는 상당한 기간을 잡으라고 그래. 상당한 기간. 뭐 상당한 기간은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일주일이나 10일 기간 주고 대답 좀 해주셔. 자, 그 사이에 얘가 대답을 이거나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결과가 발생하는데 요 기간 내 본인이 확답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알아주시면 아주 우리 문제 풀 때 이제 굉장히 쉬운데, 이런 구조가 우리 민법 중개사 시험 범위 내에서 민법 전체에 보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 내에서도 몇 개가 나오는데 결과는 다 똑같아. 예, 아주 다행히. 근데 민법엔 다 다른데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는 다 똑같아. 뭔가를 독촉했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한다. 그럼 결과는 다 부정적으로 끝나요. 그럼 여기는 추인한 것으로, 추인 거절한 것으로, 추인 거절한 것으로 봐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철회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악의일 때는 할 수가 없다는 거, 그 정도 보시고, 뭐 철회를 하게 되면은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 무효화 시켜버리겠지. 자, 그러면 교재로 들어가셔서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자, 상대방 최고권 선악 불문하고 인정된다. 재촉하는 행위다. 자, 근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았으면 추인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본다. 악의 상대방도 인정된다. 자, 철회는 선의일 때만 된다. 선의일 때만. 자, 그래서 철회가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만 체크해 봅시다. 자, 그러면 본인은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상대방은 선일 때 뭐 할 수 있나요? 철회. 그럼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는 효과가 같을까요? 정반대일까요? 정반대가 되지. 본인이 추인하면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버리는 거고, 상대방이 철회를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리는 거라고. 그럼 이 둘 사이는 어떤 관계이냐? 이제 나중에 깊이 들어가겠지만 누가 먼저 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본인이 먼저 상대방한테 뭘 했다면, 추인했다면 얘가 아무리 선의로서 뭐 하고 싶다 하더라도, 철하고 싶다 하더라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유효로 확정이 돼버렸으니까. 반대로 상대방이 뭐부터 먼저 했다면, 철을 먼저 했다면 본인은 뭐 하고 싶다 하더라도, 추인하고 싶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철회는 본인이 뭐 하기 전에, 추인하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의미 전달됐고요.
쉽잖아요. 그럼 슬슬 그냥 소설책 읽는 것처럼 읽으시면 돼. 자, 그러면 본인 받고 상대방 봤어. 자, 한 놈 남은 게 누구예요? 네, 무건대리인이지. 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 사람이나 요 사람은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다고. 이런 애한테 권리를 인정해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면 얘한테는 책임을 물어야지. 자, 책임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본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본인에 대한 책임 얘기는 우리 중개사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그럼 무건대리는 누구에 대한 책임?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야. 이게 조금 어렵고 양이 조금 많을 수 있는데 잘 얘기할 테니까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이 무건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무건대리 행했다고 책임지는 거 아니야. 원래대로 한다면 얘는 얘한테 계약을 했지만 책임지지 않아요. 사실은 본인이 뭘 했다 하더라도, 추인 거절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본인이 추인했으면 얘가 책임지니까 책임지지 않지. 근데 추인 거절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따지면 얘는 얘한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 얘는 계약을 하면서 뭘 했어요? 현명했어. 현명했다는 것은 내가 계약은 하지만 그 효과는 전부 다 누구? 본인이 이겨간다. 본인이 책임진 거다. 이렇게 나타내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겠지만 현명하는 것은 알면서 좀 계약을 했을 거 아니야. 얘가 이해되셨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얘가 계약은 했지만 현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인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럼 얘도 책임을 지지 않고 얘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법대로 한다면.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얘만 공중에 붕붕 뜨겠지. 얘만 피해 본다는 얘기예요. 왜? 얘는 이 건물, 이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인데 심심해서 필요해서 그럼 필요해서 샀으니까, 그러면 샀으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서 거기서 뭘 할지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갑자기 이놈이 추인 거절해버리고 얘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그러면 얘만 피해를 보게 되지. 전달됐죠? 예. 그래서 법에서는 안 되겠구나. 법대로 한다면 이놈이 현명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러면 얘가 피해를 보니까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이놈이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요건을 좀 검토를 해줘야 돼요. 무건대리 했다고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자, 무건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책임지려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첫째는 본인이 뭘 했어야 돼? 추인 거절했어야지. 본인이 추인했으면 얘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조문에 적혀놓은 게, 만일에 얘가 대리권이 있다는 게 증명됐다면 이건 유권대리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얘가 책임져야지. 그러면 얘가 책임지려면 대리권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해야 돼요. 요 두 가지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지만 지문에 그 지문에 뜨는 것은 의미가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 이유를 보셔야 돼. 그 얘기는 무건대리인에 대한 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 정도만 보시면 돼. 문제는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인데, 아무리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고 대리권이 있다는 걸 증명 못했다고 해서 얘가 다 책임지는 건 아니고 얘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무슨 능력자여야 된다? 행위 능력자여야 돼요. 그래서 법조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된다 그 얘기인데, 그 얘기가 그 얘기지. 행위 능력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돼. 이게 정상적인 유권대리라면 얘는 미성년자라도 그 유권대리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고 취소할 수가 없죠. 하지만 무건대리로서 얘가 책임지려면 얘가 미성년자일 때는 책임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요 무건대리인이 책임지는 것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지라는 거야? 상대방. 그럼 얘도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되겠지. 계약할 때 뻔히 얘가 대리권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얘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상대방은 선이기만 하면 안 되고 선이면서 무과실해야 돼요. 그럼 뒤집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진다,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반대로 상대방은 무건대리인한테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요건 네 가지 중에 이건 당연한 얘기고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요.
무권 대리인은 누구여야 된다? 행력자여야 되고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과실까지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이게 제가 쓰지 않아가지고 조금 저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자, 대리권 뭐 할 수 없어야 돼요? 증명할 수 없어야 되고 본인의 추인이 없어야 돼. 자, 이건 뭐 기본적인 얘기가 돼요. 자, 여기 나왔죠.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또 무권 대리는 행위력자여야 된다. 되셨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시라고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지문에 나오면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물어보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졌으면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의 성질부터 따지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얘기는 할 테니까 뭐 지금 다 알아들려고 하지 마세요. 뭐 지금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있어요, 없어요? 아, 또 있지. 그거 끝나면 또 있어. 또 있어. 강의는 계속돼.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예. 자, 원래 우리 민법에서는 책임을 지려면 그 책임질 사람이 고의로 하거나 또는 과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과실 책임주의라고 그래요. 그게 원칙인데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법에서 정해진 이 네 가지 요건만 갖춰졌다면 이 무권 대리인이 고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러냐면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책임의 성격은.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는 가끔 그런 질문이 나와요. 자, 무권 대리인 상대방한테 책임지기 위해서는 무권 대리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려요. 여기 귀책 사유가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는 무권 대리인이 무과실, 과실이 없다면 책임지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리다고요. 과실이 있든 없든 뭐하든 이 요건 갖춰주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이걸 무슨 책임이라 한다고요? 무과실 책임이라 한다고. 정신 똑바로 하고서 잘 들으시라니까.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마저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 짓시다. 그러면은 자, 이런 요건이 갖춰졌으면 얘가 고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뭐 거기에 따른 판례가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즉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뭐 져야 돼? 책임져야지. 그럼 책임의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책임의 내용은 요 놈은 그러면 지가 대리권도 없으면서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계약대로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지. 또는 자, 이행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지금 남의 걸 지금 대리라고 팔았는데 그럼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못 해주겠지. 그럼 돈으로 책임지라고. 그걸 우리는 손해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무권 대리인 입장에서는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권 대리인한테 청구를 하겠지. 그렇게 표현 방식을 바꿔놓는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 두 가지를 다 책임진다. 둘 중에 하나만 책임지면 된다. 둘 중에 하나.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누군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선택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열을 내가지고 설명했으면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조문이라고요? 상대방. 그럼 선택도 누가? 아, 상대방이 해야지. 아,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선택에 따라서 해야지. 무권 대리인 선택에 따라서 그럼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자, 이제 가서 찾아봅니다. 자, F 보니까 무슨 책임이라고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져야 돼요. 책임 내용을 봅시다. 무권 대리는 자, 누구 선택에 따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 해야지. 자기 선택에 따라 그럼 틀립니다. 이행을 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됐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봤어요. 자, 이 협의의 무권 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걸 또 하나의 테마로 해서 문제를 한번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자, 3번 들어가 보죠. 제가 나눠준 프린트예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무권 대리에 대한 얘기인데 무권 대리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협의의 무건대리하고 표현대리.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협의의 무건대리에 대한 문제다. 이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어떤 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걸 이해를 해야지. 왜 써놨을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 없어? 없지. 이걸 유동정보효라고 그러고. 2번,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한테 추인 여부 확답을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대답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그러니까 문장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 3번, 무건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뭐 했어? 알았대 상대방이. 그래놓고 물어보는 게 계약 이행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랬으니까 무건대리인 책임지냐 안 지냐 이 문제죠. 자, 무건대리인한테 이행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지. 근데 악이니까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줘야죠. 자, 추인을 했다면 효과는 무효인 계약이 유효가 되는데 어느 때? 계약 시에 소급해서. 이런 게 찾아줘야 된다. 이 포인트를 잡으면서 문장을 읽으셔야지 쭉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추인한 때부터 그러면 이 문장도 마저 틀려?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자,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뒤 철회는 할 수 없지. 최고는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로 정답이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충분히 맞춰요. 충분히. 올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맞춰야 될 것을 맞추는 거지 어려운 걸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고. 자, 역시 4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한테 갑소유 토지를 매도했대요. 전형적인 무건대리죠. 틀린 것 그랬어요.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대요. 그러면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지. 사람으로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걸 한마디로 멋있게 뭐라고 그래요? 신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자,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 추인의 상대방. 자, 병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병한테 하는 게 기본이지. 근데 없다고 그랬으니까 요 놈이 틀렸겠죠. 갑의 추인은 그 무건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서 추인해야 그 추인의 효과가 생긴다 그 얘기인데, 요건 모든 추인이 그래요. 모든 추인. 다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무효나 취소에서도 추인 얘기가 나올 텐데 구조만 잡을게요. 추인은 추후에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추인하기 전에 이미 법률 행위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상식으로 돌아가시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법률 행위는 정상인 법률 행위일까요? 비정상적인 법률 행위일까요? 그렇죠. 정상적인 걸 나중에 다시 또 인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비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추인해서 정상으로 바꿔놓는 게 추인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추인한 사람은 그 전에 법률 행위가 비정상임을 알고서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면서 해야지. 그럼 그대로 들어갑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할 때가 있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때도 이 법률행위가 뭐인 것을 알고 비정상이 아니라 바꿔야지. 무효임을 알고 이렇게 해야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법률행위인데 이걸 나중에 추인하려고 그래요. 즉 취소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뭐인 걸 알고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걸 알고서 내가 사기당한 걸 알고서도 추인해줘야지. 그럼 여기도 무건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임을 알고 무건대리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지. 그래서 항상 추인은 알고서 하는 거예요. 알고. 그래 효과가 있어요. 되셨죠? 예. 그런 법적인 구조를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돼. 자,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자, 갑이 추인을 했는데 누구한테 했어요? 을 무건대리가 추인했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지.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병이 알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으면 갑은 병한테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만약 을이 미성년자래 하면서 갑이 추인을 거절했대요. 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얘의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포인트가 나와 있죠. 뭐라면? 미성년자라면 을은 병한테 책임져 앉아? 앉아. 그러면 병은 을한테 책임 청구할 수 없다 해야지. 병 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 됐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틀린 것은 2번. 당연한 얘기가 되지. 그래서 서운해할까봐 하나 더 잡았어. 3개.
자, 대리권 없는 우리 갑을 대리해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이제 뭘 했다고요? 임대차. 여기는 매매, 여기는 임대차. 똑같은 얘기지 뭘. 자, 틀린 거. 의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첫 번째 문제 그대로 그냥 문장으로 놨던 걸 이제 써놓고. 자, 추인은 뭘로도 할 수 있다고요? 묵시적. 다 할 수 있어, 묵시적으로.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뭐 했대요? 알았대. 상대방이 알았대. 뒤에 보니까 뭐가 보여? 최고, 할 수 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요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철회는 할 수가 없지만. 자, 갑이 추인을 했는데 임대차 기간을 뭐 해서 단축하면서 추인했대요. 자, 그러면은 병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추인은 병에 뭐가 없으면, 동의가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겠죠. 자, 갑이 추인하면 효과는 추인한 때부터 계약 시에 소급해서 뭐 나온 걸 계속 반복적으로 낸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까지 보셨고, 자, 오늘 이제 대리는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표현 대리 가볍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표현 대리 개념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제 앞으로 가셔야 돼. 자, 그냥 교재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저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골치 아프니까. 자, 표현 대리는 87페이지 있어요. 87페이지. 표현 대리. 그냥 들어가지 마시라고.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대리는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까 복 대리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복은 반복되고 겹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대리인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대리인이 또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복자 대신에 뭐 집어넣었어요? 표현.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면 될 거 아니야. 응? 법에서 표현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우리말로 얘기할게요. 겉으로는 뭐처럼 보여? 진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짜야. 이걸 표현이라고 그래요.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누구예요? 수험생이야. 근데 앞에 표현자를 쓰면 겉으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진짜로는 공부를 안 해.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오셔서 그냥 편히 쉬다가 가고 그런 의미를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갑의 부동산을 얘가 팔아. 현명을 해? 하지 않아? 현명을 한다고. 즉 지가 대리인하고 얘기하면서 팔아. 근데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여기까지 구조를 보면 무슨 대리예요? 무권 대리야. 무권 대리라면 이 본인이란 사람이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은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가 된다면, 표현 대리가 된다면 무권 대리지만 무조건 본인이 뭘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무권 대리인데 본인이 추인도 하지 않았는데 책임지느냐? 자, 책임질 만한 짓을 한 거예요. 즉 얘하고 거래한 병이 봤을 때 얘가 겉으로는 진짜 누구처럼 보인 거야? 대리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얘는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아니다? 대리인이 아닌 거야. 근데 얘가 겉으로 진짜 대리인으로 보이는데 누구 때문에 보인 거야? 본인 때문에 그런 거야. 본인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게요. 자, 병이 이 부동산이 필요해서
부동산 소유자인 갑을 찾아서 야, 내가 이 부동산 내가 살 테니까 뭐 얼마에 파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 부동산은 내 큰아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이 부동산에 대한 대리권을 다 큰아들한테 넘겼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큰아들 찾아가서 가니까 자, 그 아버지 부동산을 당신이 다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동산 저한테 좋은 가격으로 파시오. 그랬더니 아, 이놈은 또 요 본인의 도장도 가지고 있고 서류도 가지고 있더라면서 누구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대리인처럼 행세하고 있더라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얘가 진짜 누구처럼 대리인으로 믿고 거래하겠지. 근데 사실은 요 놈은 얘한테 실제로 대리권 준 바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얘가 대리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요 놈이 다 맡겼다는 얘기를 하고 요 놈도 요 사람의 도장도 가지고 있고 서류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의심 없이 얘가 진짜 대리인 줄 알고 샀겠지. 이때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본인 보고 자, 샀으니까 빨리 대금 받고 소유권 넘겨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럴 때 얘가 아니 나는 얘한테 대리권 준 바가 없는데 라고 발뺌하겠지. 왜? 부동산 가격이 막 높게 오르거나 아니면 이 매매 계약이 너무 낮은 가격을 했으니까. 이럴 때 이쪽에서 본인 보고 책임져라고 추궁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표현대리라고. 네가 대리권을 안 줬지만 이건 표현대리니까 너 책임져.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책임 안 지려고 이건 표현대리가 아니다. 여긴 표현대리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표현대리라는 게 성립되냐 안 되냐가 이 판례에 어떤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무권대리라 하더라도 본인은 뭘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표현대리 제도로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게 이해가 돼야 이 표현대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책임을 져, 안 져? 안 지지만 무슨 대리일 때는 표현대리일 때는 본인이 무권대리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가서 체크를 하시는데 그럼 표현대리 제도는 성질은 죽어도 무슨 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자, 그런데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은 셋 중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이 표현대리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이 표현대리에 대한 판례들이 다 이해가 돼요, 이게. 하지만 그 판례는 나중에 보겠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표현대리는 이제 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전부 다 의미는 같은 얘기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읽고 마무리합시다. 87페이지. 표현대리 서설에 괄호 1번 표현대리의 의. 대리인에게 뭐가 없음에도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뭐가 있다고요? 외관. 겉으로 봤을 땐 꼭 대리인처럼 보이는 거죠. 또 그러한 외관 발생에 관해서 자, 누가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어? 본인이 빌미를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가 얘를 보호하고 뭐 거래 안전과 어쩌고 저쩌고 좋은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표현대리 제도다. 자, 됐죠? 거기까지 해서 표현대리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음 파트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표현대리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대리 파트에서. 그렇게 보십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리에서 두 개의 테마를 잡았어요. 유권대리에서의 삼면관계,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 그거라도 정확하게 정리하고 들어갔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100페이지 무효 취소부터 거기서부터는 이제 개념 중심으로 해서 쭉쭉 나가도록 할게요.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